안녕하세요. MBRT 센터의 퍼펙트 힐러입니다. 오늘은 영국 축구 선수인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에게 시행하는 원격 스포츠 성적 향상 테라피 2회차입니다. 1회차 세션 후에 맨유에 두 번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약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1회차 세션의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간략하게 치료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4개의 근육을 검사해서 약한 근육을 선별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현재 상태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고기에 대한 부조화를 제거가 되었으면 다음 검사 순서인 BBF 그리고 에그믹스를 검사합니다. 검사에서 부조화가 있으면 그 항목에 대한 부조화를 제거합니다. 세 번째로는 14개의 주요 근육을 검사해서 찾은 약한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네 번째로는 부상 부위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만약 남아있는 손상이 있다면 그것을 검사해서 치료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행운을 검사해서 운을 높여주는 치료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치료를 합니다. 이러한 순서로 치료하게 되면 레시포드 선수가 다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될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치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시포드 선수를 위한 2회차 치료 동영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리인에 대해서 검사를 하겠습니다. 역시 14개의 근육을 검사합니다. 첫 번째가 극상근이고요. 두 번째가 대원근, 양쪽을 다 검사합니다.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흉근, 쇄골지, 양쪽을 검사합니다. 전에 했던 것 마찬가지 미리 교정을 해놨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대리인입니다. 그 다음에 광배근, 네 번째가 광배근이고요. 다섯 번째가 견갑하근입니다. 오른쪽, 왼쪽, 그리고 여섯 번째가 대퇴직근입니다. 이렇게 들고 버텨주세요. 대퇴직근 왼쪽.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비골근입니다. 예. 왼쪽, 오른쪽. 교정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대리인의 몸 상태는 약한 근육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여덟 번째 대요근입니다. 왼쪽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중둔근입니다. 오른쪽. 그 다음에 10번째 소원근입니다. 지금 검사하는 것이 주요하게 검사하는 14개의 근육 중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전삼각근입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대흉근 흉골지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전거근이고요. 눈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약한지. 그 다음에 14번째 마지막입니다. 대퇴근막 장근입니다.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현재 대리인은 모든 근육들이 강한 상태입니다. 이제 레시포드 선수에 대해서 정보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눈 감으시고 눈 뜨고 눈 감고. 예. 레시포드 선수에 대한 정보를 이 대리인에게 입력을 했는데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근육이 현재 강한 상태고요. 현재 이분에게 레시포드 선수에 대한 정보가 입력되어 있습니까? 예, 입력이 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현재 이분은 레시포드 선수의 100% 대리인입니까? 예, 됐고요. 마찬가지로 레시포드 선수에 대한 주요 근육을 첫 번째로 검사해 보겠습니다. 검사하기 전에 검사가 가능한지 확인을 먼저 했고요. 첫 번째 근육입니다. 극상근 버텨보십시오. 예. 왼쪽 극상근. 양쪽이 다 약하네요.
두 번째는 대원근입니다. 눌러보시겠어요? 예. 오른쪽, 왼쪽 대원근. 세 번째로는 대흉근 쇄골지입니다. 왼쪽, 오른쪽. 대흉근 쇄골지도 양쪽이 약한 상태입니다. 붙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광배근입니다. 오른쪽, 왼쪽 광배근. 그리고 견갑하근입니다. 눌러보시겠어요? 예.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직근입니다. 그 다음에 비골근입니다. 양쪽이 약합니다. 그 다음에 대요근입니다. 대요근도 역시 양쪽이 약하네요. 그 다음에 중둔근입니다. 오른쪽 중둔근은 강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소원근입니다. 그 다음에 전삼각근입니다. 전삼각근도 양쪽 약하네요. 그 다음에 대흉근 흉골지입니다. 네, 왼쪽이 약하네요. 그 다음에 전거근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들어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현재 전거근은 왼쪽에 약한 상태인데요. 잘 보이지 않으니까 같은 경락인 폐경락, 전거근은 폐경락에 속하고 폐경락에 속하는 두 번째 근육인 중삼각근을 대신 검사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의 중삼각근은 강한 상태고 왼쪽의 중삼각근은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의 전거근하고 중삼각근이 약하고요. 그래서 왼쪽 어깨의 안정성이 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근막장근. 양쪽이 다 약합니다. 1회차 검사에서 나왔던 근육하고 좀 다른 근육들이 좀 있긴 있는데, 다른 근육들이 있지만, 좋아진 부분도 있고, 좋아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극상근이고요. 양쪽의 극상근이 약하고,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고, 뇌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1회차 세션 전 검사에서도 양쪽이 약했었는데, 여전히 약하네요. 두 번째는, 대흉근, 쇄골지에 관련된 근육이 약한데 이 근육도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고 현재 어떤 그 팀에서의 입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같이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광배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1회차 세션에도 약했는데 오늘도 약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과 관련되어 있는 근육이고요. 그 다음에 발목. 1회차 세션에서도 발목이 약했었는데 발목에 해당하는 비골근이 계속 약하네요. 약하고 그래서 발목은 불안정과 관련되어 있고 마음이 조급한 이런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고 경락사항으로는 방광경락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차 때 강하게 만들었던 오른쪽 대여근이 여전히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는 좋아진 상태 유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전히 약해서 오늘도 이곳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회차 세션에서 약했던 부분들은 좋아지긴 했는데 이 전삼각근은 여전히 약해서 아마 지방의 대사라든지 욱하는 거라든지 감정적인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 어깨에 관련된 근육인 대흉근, 쇄골지, 간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간은 우리가 피고맘 이런 거 관련되어 있고 근육의
질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 해당하는 근육이 약해서 왼쪽 어깨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에는 괜찮았었는데 오늘은 고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인 대퇴근막장근이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회차 세션에서는 고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인 중둔근이 약했었는데 오늘은 괜찮고 또 다른 근육이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경락은 대장이고 관련된 장기는 역시 대장경락이고 관련된 장기는 대장입니다. 역시 강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번에 1회차 세션에 첫 번째 검사했던 소고기에 대해서 먼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육이 강한 상태고요. 두 번째 이렇게 했을 때 소고기를 쥐었는데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부조화가 제거됐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부조화 제거가 뇌에서도 적절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정보가 인지되어 있는지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고기에 대한 부조화, 주로 먹는 음식에 대한 부조화가 제거됐으므로 순서대로 BBF라고 하는 뇌 기능에 관련된 항목을 먼저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BBF를 잡고 검사를 했더니 약합니다. 그래서 극상근, 스트레스와 관련된 근육이 약한 것이 이 항목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BF에 대한 먼저 교정을 부조화 제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은 이 BBF라는 항목이 어느 장기를 나쁘게 하는지 확인해서 BBF가 적절하게 부조화 제거됐을 때 어떤 경락이 좋아질지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엎드려 보시겠어요? BBF라는 항목을 잡은 상태에서 부조화 제거하게끔 척추를 자극하는 중입니다. 바로 누워주시겠어요? 부조화가 제거됐는지 확인했고요. BBF라는 항목에 대해서 제거됐네요. 그리고 연관되어 있는 장기들이 좋아졌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BBF에 대한 부조화를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대요근을 강화를 시켜줄 건데 저번 세션에서 대요근을 약하게 만든 원인을 찾았었고요. 그것을 찾아서 했는데 한번
그 항목에 대해서 재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저번 세션에 오른쪽 대요근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농약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역시 저번 주에 취했던 농약이 강해졌는지 확인해 주고요. 보태보세요. 네. 들으세요. 농약에 대한 부조화는 제거된 상태이지만 아마도 오른쪽 대요근을 나쁘게 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만 제거가 되고 여전히 대요근은 다시 약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대요근이 약하게 만드는, 대요근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는 절차를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제가 강의하는 에너지 부조화 제거요법에서 원인을 찾는 방법을 하는 것이고요. 보세요. 무릎 구부려 보실까요? 보세요. 무릎 구부려 보실까요? 오른쪽 대요근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았습니다. 엎드려 보실까요?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시겠어요? 그대로 멈추고 계세요. 계속 멈추고, 예, 충분하게 내쉬고요. 다 내셨으면 멈추고 계세요. 계속 멈추고 계세요. 호흡을 이제 빠르게요. 예, 호흡을 자연스럽게요.
네, 바로 누우시겠어요? 오른쪽 대요근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았고요. 그 요인에 대해서 부조화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에 오른쪽 대요근이 강해졌는지 확인해 주고요. 그대로 이렇게 들고 계세요. 버텨주세요. 네. 네. 오른쪽 대요근이 강해졌기 때문에 다른 부위는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부상 부위와 관련돼서 발목도 좀 부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리 부상, 그 다음에 허벅지 부상, 그 다음에 어깨 부상, 뭐 등 부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어깨를 근육 손상이 되어서 수술한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더니 근육상으로는 이제 약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좋아졌는데,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힘 빼보세요. 유연성 평가를 먼저 한번 해보고요. 우리가 수술을 받게 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유연성이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본 다음에, 유연성 정도도 원격을 통해서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검사가 가능합니다. 힘 빼고 계실까요? 네. 뺐을 때 안 보여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요런 정도.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그 부상 부위와 관련해서 근육은 강한 상태고요. 발목의 부상이나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이 수술한 부위가 첫 번째로 치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부위에 관련된 검사를 합니다. 이렇게 한 상태고 강한 상태고요. 머리를 뒤로 젖혀 보시겠어요? 네. 근육을 목을 젖혔을 때도 현재 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발목을 위로 올려 보시겠어요? 네. 그죠? 요 발목에도 올리는 건 괜찮은 상태고요. 왼쪽 발목도 올려 보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된 상태는 근육이 강한데 머리를 뒤로, 목을 예, 그쵸? 했을 때, 예. 그래서,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불완전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과 링크되어 연결되어 있어서 불완전하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현재 강하고, 오른쪽 발목을 올려보시겠어요? 예. 예. 오른쪽 발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왼쪽 발목 올려보시겠어요? 예. 왼쪽 발목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 부위를 자극을 한 다음에 그리고 손 딱 대고 계세요. 목에 걸려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지우는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계속 잡고 계시고, 그 다음에 발목에도 그 정보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목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같이 지워주고, 그리고 왼쪽 발목에도. 네, 됐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좋아졌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자, 목을 뒤로 젖혀 보시겠어요? 네. 됐습니다. 내려주시고 오른쪽 발목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예. 왼쪽 발목이요? 예. 그래서 왼쪽 발목하고 오른쪽 발목이 좀 덜 불완전하게 좋아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자극을 막 주고 힘 빼시고 예. 자극을 주고 그리고 왼쪽 발목 자극을 주고
마찬가지로 자, 들어보실까요? 네,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왼쪽 발목을 위로 올려보세요.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 왼쪽 수술 부위하고 연관되어 있는 정보들을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연성의 변화가 생기는지 힘을 빼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증가가 되네요. 물론 레시포드 선수가 더 유연성이 좋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좋아지는지 확인을 한번 나중에 게임을 뜰 때 확인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했을 때 유연성이 좀 증가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올리는 것도. 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많이 감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왼쪽 어깨에 손상된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수술 병력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치유했고요. 그리고 발목도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축구 선수니까 발목도 중요하다고 그랬었죠. 발목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렇게 하고 계실까요? 네, 발목을 확인을 해봤더니 현재는 다른 부분과 연관되어서 좋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째로 이제 행운을 검사해서 이 팀에 남아 있을 수 있게 또는 팀의 주요한 팀의 주요한 선수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팀에서의 주전으로 입지가 될 확률을 검사해봤더니 한 5% 내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게 해주는 예, 엎드려 보시겠어요? 현재 팀하고의 팀에서 남아있을 수 있는 행운의 정도가 굉장히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전으로서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큰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하지만 제가 하는 이런 행운을 끌어당기는 치료를 통해서 팀에서 주요한 선수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하지만 어쩌면 앞으로 한번 2번 정도는 더 게임 하기 전에 세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팀에서 주요 선수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메뉴의 핵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바로 넣어주시겠어요?
이건 소리 치유이고요. 운을 바꾸는데 아주 효과적인 파동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리굽새를 이용한 소리 치유입니다. 전체의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라 클린징, 오라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리 치유를 통한 차크라 힐링입니다.
이렇게 해서 팀 내에서 주전 선수가 될 수 있게끔 행운을 불러들이는 치료를 했는데요. 워낙 약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으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표 설정을 우리가 이제 그 게임당 공격 포인트 2개, 어시스트 2개 혹은 골 2개 또는 골 하나, 어시스트 1개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운에 대해서 검사하고 치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고요. 목표 달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찾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에너지 정화요법인 키너제틱스 방법으로 교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목표는 매 경기 공격 포인트 2점입니다.
이렇게 목표 달성을 위한 운을 끌어당기는 것도 치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축구 지능에 관련된 것, 축구 지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돼서 축구 지능을 올릴 수 있는 치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축구 지능과 관련해서는 왼쪽 대욕은 경락으로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나오네요. 그래서 왼쪽 대욕근이 강해질 수 있게 왼쪽 대욕근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을 찾아서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왼쪽 대여근을 약하게 만드는, 그래서 축구 진행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을 찾았고요. 그것에 대한 부조화를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억제라고 해보시겠어요? 네. 억제 해보세요. 억제. 축구 진행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요인을 찾아서 그 요인에 대한 부조화를 제거해 드렸고요. 혹시 축구 진행도 같이 좋아지는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원격으로 치료한 정보가 잘 유지가 되도록, 잘 전달이 되도록 에너지를 유지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마사지라고 볼 수 있죠.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의 세션으로 변화 없었고, 역시 두 번째 세션에서도 여전히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세션을 하다 보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원격 스포츠 성적 향상 테라피를 처음 야구 선수를 위해서 했었는데, 생각해보니 야구 선수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성적을 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드러나는 것 반면에, 축구 선수들은 감독이라든지 팀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선수들의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마커스 레시포드 선수를 위한 2회차 스포츠 원격 성적 향상 테라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